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금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상을 찍었던 종목을 종합적으로 한번 리메이크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종목을 영상 촬영 보신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하루 종일 이 찍은 영상을 원래 매일 밤 10시에 올려드리는데 9시 반 10시쯤 올려드리는데 금요일날 저녁 때는 올리지 않고 일요일날 올려드려요. 그래서 금요일날 올려드리면 일요일날 월요일날 대응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전이 돼서 매일 월요일 거 하루 종일 찍은 월요일 저녁 10시에 올려드리는데 금요일 저녁 거는 하루 종일 영상은 일요일 저녁에 올려드리니까 그 스케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굳이 보신 분들은 제 방이니까 두 번 보실 필요는 없는데 한쪽, 그러니까 프레티지바이오 파마부터 그래핀 관련주 HLB 그룹, 즉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SK바이오, 사이언스, 하이브까지 다 보니까 이거 영상 하나로다가 전체적으로 대응법을 알 수 있나 생각해 봅니다. 매일 살펴보는 그래핀 관련주인데요. 조금 조정들이 들어왔죠. 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시연했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 부분이라든가 당연히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9일 저지는 어제 장 끝나고 시간에 5% 가량 밀려 있었는데 결국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고 있죠. 크리스탈 신도에도 수능받고 있지만 아주 좋은 위치 잘 차지하고 있고, 테라제니텍스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루에 0.몇 프로, 1% 떨어지는 것까지는 굳이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에 관해서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테라제니텍스를 보면 지금 0.56% 정도 떨어져 있죠. 추세가 제일 중요해요. 0.5% 떨어지든 1%가 떨어지든 2%가 떨어지든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데, 모든 그래핀 관련주 중에 테라제니텍스가 제일 낮은 가격에 있죠. 보시게 되면 모든 주식은 월봉, 그러니까 일봉에서 이 다중바닥도 중요한데 월봉에서 이 다중바닥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안바닥, 투바닥, 이렇게 쓰리바닥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 5개월선이 안착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아직은 5개월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추세가 완벽하게 정리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전월에 비해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다중바닥 시연 후에 상승으로 틀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오늘이 금요일, 즉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죠. 우주선이 올려놓으면 좋은데 우주선의 가격이 8,926원인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우주선에만 이쁘게 올려놓으면 이 친구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 지금 시간이 1시 25분이에요. 그래서 종가상 우주선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또 조금은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보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되려면 오늘 종가에 사시면 되죠. 21선 근처 잘 지켜주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주봉이나 이런 자리를 깨면 일단 손절하셔도 되고요. 월봉에서 원체 낮은 가격이라서 사실은 손절의 의미가 크게 없고 오히려 꾸준히 모아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황금일선 위치하고 있죠. 노란색 21선, 전적 황금일선이라고 하는데 이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잘 안착을 해놓으면 21선이 강한 상승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3월 2일 날 한번 큰 상승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한번 급등 신호를 준 친구들은, 특히 월봉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 신호를 준 친구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올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한두 번 더 급등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 테라제니텍스는 그래핀 관련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 주봉의 마지막이라 무엇보다 오선에 있는 게 중요한데 종가가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상보입니다. 상보도 1%대로 좀 들어왔죠. 그렇지만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우상향이야, 장기적으로는 지금 까딱 없어 그러면서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상보의 위험성은 이렇게 파랗게 거는 게 이제 60개월 선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생각보다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데 16년도 6월 달에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19년도 5월 달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추세가 우하향하면서도 올라가다 부딪혔죠. 하지만 지금은 추세가 우상향이고 우상향인 상태에서 60개월 선을 뚫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60개월 선을 뚫었을 때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봉을 보시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봉이 완성되는 날인데 주봉에서 우주선을 이탈한다거나 예전 매물대 밑으로 내려오면 사실 추세가 좀 위험하긴 한데 아직 예전 매물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우주선이 이쁘게 안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보도 오늘 1% 좀 밀리고 지지부진하다고 그래서 크게 손절하거나 이럴 건 아니고요. 또 차익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는 꾸준히 갖고 가야죠.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죠. 너무 만 급하지 않게 꾸준히 주식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만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는데 급등을 해서 목표가까지 가면 당연히 팔아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 없이 저점에서 들어올 때는 오히려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하죠. 오늘 5일선 이탈해놓고 다음 주에 21선, 이 황금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황금일선을 딛고 다시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이 상부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별 투자자 동향 잠깐만 볼게요. 오늘 개인이 코스피 시장 홀로 사고 있죠. 웬일로 코스피의 연기금이 매수세가 막판에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1시인데 끝나봐야 알아요. 2시 넘어봐야 안 되는 경찰하다가 또 매도세로 돌았습니다. 자, 코닥 시장도 역시 개인들이 홀로 사고 있고 전체 다 매도하고 있죠. 보험만 조금 사고 그러니까 시장 힘이 없죠. 오르는 듯해도 힘이 없고 지금 개인들이 이끌어주는 시장이라 언제든 조정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사상 최고가를 지수가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론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경계심도 갖고 주식시장은 절대 만만하지 않은 곳이니까 항상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이런 시장입니다. 자, 다음 크리스탈 신소재를 볼게요.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면 역시 오늘 1% 이상 도전받고 있어도 월봉에 즉 장기 추세가 유지가 잘 되고 있죠. 조금 길게 보면 크리스탈 신소재는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5개월 선을 잘 타고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급등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올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 녹색 선이 주봉의 5주선이죠. 5주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음봉이 떨어졌어도 결국은 꼬리가 5주선을 지키고 있는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5주선만 잘 지켜주고 있으면 이 친구는 5선을 타고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 친구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노란 선이 황금일선 21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월봉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 위에 잘 있을 때 자, 꼬리가 5선을 찍고 나가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자리가 일봉에서 21선, 즉 황금일선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황금일선 깨지 않는 한, 21선 깨지 않는 한 20일 근처에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중요해요. 밀릴 때마다. 그러면 순간 급등할 때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예전 고점인 2065원대까지만 가도 자, 상한가는 안 돼도 어쨌거나 그던 10% 이상 되죠. 근데 그 이상도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월봉에서 이치가 원엔 낮기 때문에 2100원, 2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주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걱정되는 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고 아무리 좋은 주식도 언제든지 세계적인 시장 상황이라든가 우리나라 시장의 급변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손절에 대한 계획을 안고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은 손절과 계획의 영역,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XINC를 보면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XINC가 월봉에서 보시면 3월달 기준으로 600원짜리였었어요. 그 주식이 2,400원, 4배 가까이 찍은 거죠. 가장 위험한 350%권에서 400%권을 찍었고요. 예전 전고점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틀 전에 상한가를 시현했고 다음날 8%까지 급등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신규로 매수하거나 이럴 때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봉에서 지금 5선이 따라 올라가는데 아마 5주선까지 음봉으로 밀릴 확률이 있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2,000원대 초반이나 1,900원대, 1,800원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머릿속에서 지웠다가 자, 5선까지 왔을 때 이때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래놓고 내일 모레 이틀, 3일 다시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거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좀 기다렸다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식은 절대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서 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왔을 때 눌림목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역시 XINC가 급등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봉에서 추세를 원체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5주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다가 빵 때린 거죠. 그만큼 5주선, 중기 추세는 중요해서 중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어야 이렇게 급등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신소재라든가 상보라든가 이런 것처럼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 크리스탈 신소재 설명드렸듯이 제가 엑사도 설명드릴 때 그때 이렇게 21선에서 꾸준히 사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루 2% 떨어지고 1% 올라가고 신경 쓰지 말고
21선, 황금일선에서 잘 모아갔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누리죠. 그것도 비중이 늘어났죠. 이게 비중은 이렇게 키워가는 거죠. 비중은 주식이 올라갈 때 늘리는 거지 절대로 떨어질 때 늘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는 비중을 축소한다든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요. 물타기가 돼서 위험하고 주식은 올라갈 때 추세를 틀어서 올라갈 때 비중을 자꾸 실어서 큰 금액으로다가 크게 먹는 차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국일제지인데요. 대장주죠? 대장주인데 어제 저도 정확히 이제 기사나 이런 걸 못 들었지만 시간에 5점 몇 프로가 떨어졌죠. 대주 매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세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가 중요한데 어제 21선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지금 출발선 자체는 21선 밑이라 위험했지만 다 복귀시켜줬죠. 자, 근데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출발선이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이때 형성된 언제냐면 5일선에 이 꺾인 산처럼 생긴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지선 밑에서 출발했죠. 이렇게 보면 3월 26일 항상 이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 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했어요. 근데 판단을 할 때 항상 일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세 개를 다 보고 판단해요. 즉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세 개를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850원대라든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그러면 저는 순절치에 저기는 없고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고 특히 주봉에서 5주선의 이탈이 굉장히 위험한데 보이제지 보면 이렇게 우선 오늘 꼬리 그러니까 오늘 시작가 여기 시가가 이제 시가보다 지금 높이 있으니까 물론 1시 40분이라 종가가 끝나 봐야 알지만 어쨌거나 시작가보다 높기 때문에 양봉이죠. 근데 이 꼬리가 어디냐면 결국은 자세히 보면 주봉의 5주선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5주선을 이탈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 5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세가 무너져요. 또한 오늘 5주선에 붙여놓게 되면 다음 주에 5선 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역시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데 5선 위에 있죠. 그러면서 일봉에서 이렇게 황금일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라 3시 반이 돼봐야 알지만 3시 반 되기 전까지 지금 이 상태에서만 끝나주거나 21선에서 좀 넉넉히 끝나주면 황금일선을 끝나주면 굉장히 추세를 아직도 잘 유지할 수 있고 특히 5일선까지 회복해주면 더 좋겠죠. 종가상에서 이렇게 추세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굳이 국일제재는 크게 위험하거나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월봉에서 예전에 있던 이 매물대를 다 소화했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손절 라인을 깨면 손절해준다는 거 이거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HLB제약, HLB생명과학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았는데 조금씩 더 떨어졌죠. 어제보다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상 이제 차트에 월봉, 주봉, 일봉이 있죠. 그래서 주봉상 중요한 자리를 잘 얼마나 지켜줬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오늘 시간별 투자자 동향 우리나라 이 수급을 보면 전적으로 개인들이 끌어줬어요.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 간만에 매수가 들어왔고 뭐 크진 않죠. 자, 왜 개인이 또 많이 매수해줬고 코닥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특히 개인이 매수가 많이 있었는데 개인의 힘으로 거의 이끌어가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개인이 매도했을 때도 기관의인이 받아주기 때문에 추세는 조금씩 더 살아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시장이 되는 듯한 느낌이고요. 어쨌거나 시장이 많이 살아나서 상당히 다행이고 고무적인 일이긴 해요. 하지만 이 막상 들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많죠. 개별적으로 한두 종목들이 이제 테마별로 탁탁 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골고루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크게 상승한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좀 한정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되었습니다. 자, 먼저 HLB를 살펴보면 오늘 잠깐 밀렸죠. 주봉을 먼저 위주로 볼게요. 오늘이 금요일 한 주에 이 완성이 된 주봉인데 말 그대로 이 봉 하나가 한 주짜리죠. 자, 시작가보다 종가, 월요일보다 금요일 종가가 낮으면 음봉, 높은 양봉, 낮으면 파랗게 음봉이 되는데 추세가 확연히 지금 우측으로 무너지고 있죠. 물론 저점을 잘 지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하향이 돼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반등해줘서 5주선 회복해주면 좋은데 주식은 5주선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5주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해주냐에 따라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데 이게 굵게 거드린 선이 5주선인데 이때 깼죠. 4월 1일 날 깨면서 계속 회복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5선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세는 안타깝지만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월봉에서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자, 5개월 선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역시 저번 달에 이 회복해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더니, 전 지금까지 5개월 선 밑에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그나마 조금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건, 일단 예전에 좀 한번 크게 무너졌던 저점을 깨지 않고 있어요. 1차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자, 변곡점 하나를 깼죠. 중요한 지선 하나를 깼는데, 내가 언제냐면, 자, 요렇게 이 노랗게 거드린 이 선, 이 딱 꺾인 이 뾰족한 부분, 이게 중요한, 자, 지선이 돼요. 36,000원대인데, 이 자리를 그냥 깨고 내려왔어요. 언제 깼냐면, 이렇게 4월 6일 날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4월 6일 날 이탈함으로써 이 자리가 이제는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돼버렸죠.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저항선이 된 자리를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죠. 꼬리 달고 올라갈 수는 있어도 종가상 밑에 있고 종가상 밑에 있고 4월 15일도 4% 급등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종가상 밑에 있고 오늘도 이 밑에 있죠. 따라서 이 자리를 빨리 회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가격 위로 올라오는데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36,000원대가 돼요. 지금 35,200원이죠. 36,000원대를 회복해줘야 일봉에서 먼저 추세가 돌아 나가고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고 주봉에서 이렇게 우주선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조금 위험하긴 해요. 자, 그렇지만 일봉에서 어쨌거나 다행히 예전 저점까지는 이탈하지 않고 있죠. 예전 저점이 얼마냐면 꼭 지켜줘야 될 저점이 34,600원이에요. 그래서 HLB는 34,000원 이탈하면 아주 위험하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 투자자별 동향을 볼까요? 외국인 기관 투신 모두 팔고 있죠. 개인들이 홀로 사죠. 연기금도 팔고 금융투자도 팔고. 물론 전체적으로 이 개인들이 이끌어주는 시장이긴 한데 그 와중에서 힘을 못 쓰는 자 HLB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경계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뭐 이제 앞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뭐 선반영이다 다 이럴 수는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모든 건 다 예상이고 모든 건 다 그냥 결과론적인 거예요. 주식이 자꾸 중요한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주식은 진짜 무너지지 않으면 지켜줄 자리는 반드시 지켜주고 뚫어줄 자리는 반드시 뚫어줘요. 자, 이건 하이브란 종목이에요. 이거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하이브란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이탈하고 다시 다음날 올려놨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때 뭔 이슈가 있었냐면 보호예수가 풀릴 거다. 큰일 났다. 저 엄청난 물량을 뭐 어떻게 하냐. 아무 의미 없죠. 다음날 그냥 올려놨죠. 뭐 다시 뭐 다른 데 유상증자 참여할 거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수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날 떨어져서 큰일 날 거예요. 역시 보호예수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뉴스는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HLB가 뭐 아마케가 어디 있고 뭐 공매도가 어디고 공매도가 가짜니 진짜니 얘네들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린 모르죠.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절대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안 깨야 되는데 이 자리 한번 깼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4월 6일 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저항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HLB가 살아가기 위해선 이 저항선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또 하나 HLB 제약을 보면 역시 질단은 지켜줄 자리는 지켜줬어요. HLB는 일봉에서 이렇게 21선 옆으로 갔다 그랬죠. 한금일선이 굵게 거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데 다행히 일봉에선 이 자리는 지키고 있어요. 자, 4월 12일 날 이 자리를 찍었는데 13일 그리고 14일 15일 오늘까지 잘 지켜는 줬습니다. 일봉에서 다행히 지킬 자리는 지켜준 거예요. 자, 그렇지만 주봉에서는 우수선 회복을 못했죠. 자, 물론 다음 일에도 다음 주에도 오늘의 저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점인 이 가격이 얼마냐면 14,950원대를 지켜주고 다시 오수선을 회복해 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다시. 자, 그럼 추세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더 크게 무너져요. 오수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HLB나 괜찮습니다. 생명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의미가 없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10개월선 그러니까 5개월선을 처음에 이탈했을 때 10개월선까지 오게 되는데 이 자리는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오진 않았고요. 항상 HLB 제약을 볼 때는 저점이 2,600원에서 고점이 자 21,000원을 찍었다는 이 9배를 갔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대응해야 돼요. 다행인 거는 10개월선부터 월봉 전고점까지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하단으로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고 돌파해주면 큰 상승이 이어지겠죠. 이 박스권 하나라도 있는 게 가장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5호선 이탈하는 게 내내 마음에 걸리는데 5호선 이탈해도 다음 주에 돌려만 놓으면 HLB는 진짜로 큰 박스권에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빨리 저 우선 회복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이 투자자 동향을 좀 보면, 역시 개인들이 좀 샀죠. 그 기관 금융투자, 자, 기타 보니까의 제약은 그래도 조금 기관이 그렇게 많이 매도한 종목은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보면, 음, 일봉 먼저 보면, 역시 다행인 거는, 자, 전전일의 저점. 그러니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4월 7일의 저점인 1,500원대 위에서 있죠. 그 5일선도 잘 지켜는 줬고, 일단 일봉에서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잘 지켜준 편이에요. 하지만 주봉에서 보면, 역시 5일선을 완벽하게 해주지 못했죠.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갔어요. 더 이상 추가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5주선 밑에 있기 때문에 5주선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3월 5천 옷을 회복해줘야 상승이 나오는데 5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계 상황인데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건 이 십자도전 캔들이 사실은 이 반전형 캔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점은 다행이긴 한데 이 십자도전 캔들이 의미를 갖게 해서는 반드시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저번 주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이렇게 보시면 자 가격 보면 아까 말씀드린 1,500원, 요번 주에 저점도 1,500원. 2주째 지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 2주 동안 1,500원 안 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1,500원을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 밑에 있죠. 저번 주에 5개월선 붙여놨길래 5개월선 회복해준 줄 알았는데 저번 달에 5개월선만 회복해줬으면 이 친구 무너질 일이 없었죠. 근데 5개월선은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경계 상황이 있어야 되고 추후에 무너지지 않나 무너지나 이런 걸 잘 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HLB 그룹주들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마젠을 보면, 항상 이제 HLB 영상 끝에 제가 소마젠하고 대한유팜을 찍어드리고 있죠. 매일 좀 살펴볼 건데, 매일 살펴보다 해서 이슈가 올라간다거나 급등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소마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5개월선 밑에 있죠. 자, HLB처럼 5개월선 밑에 있는데, 5개월선 밑에서 양봉이 뜨면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보면 약간 저가의 매력이 있죠. 좀 싼 듯한 매력이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 회복해졌죠. 이렇게 5주선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20주선 좀 저항선이 되는 이 파랗게 거는 게 이제 5주선이고 저항선이 되는 20주선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저런 거 맞고 떨어지는 거 보니까 차트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고 그냥 참고 정도를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딱 꼬리가 여기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서 5주선에서 잘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갭 띄어서 20주선 위에서만 날아가지면 크게 날아갈 수 있고 만약에 다음 주에도 20주선을 못 들어주면 5주선까지 살짝 밀렸다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봉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5일선을 지켜주고 있죠. 황금일선 이렇게 옆으로 길게 가는 게 20일 황금일선이에요. 20일선을 찍고 다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깨지 않으면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다중바닥이 이어졌죠. 이렇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자 조용조용하게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번 빵 쳤죠. 이렇게 때렸죠. 순간 매집이 살짝 들어온 건데 이렇게 바닥에서 사놓으면 주식이 급등할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물론 주봉에서 우선 깨면 그때는 위험하니까 그때 내려오기 전에 칼같이 손절 일봉에서 자 21선을 깨면 손절하고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추후에 다시 대응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흐름 자체가 좋죠. 자 주봉에서 어쨌거나 추세가 이게 상황을 상승할 수 있는 이렇게 5주선이 10주선까지 뚫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5선까지 살짝 조정받으면 굉장히 중요한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젠도 조금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대한유팜도 같이 찍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괜찮았죠. 대한유팜도 월봉에서 저점, 즉 싼 매력이 있어요. 자, 주식이 이렇게 월봉의 고점에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엄청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죠. 하단부에. 자, 대중바닥을 그리면 얼마 올라간 것도 없이 밑에 있는데 5개월 선을 회복하고 있죠. 저번 주에 이 캔들 하나 굉장히 좋은 지표고요. 우리 이제 상승을 반등할 건데 이렇게 보이고 있고 5개월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추가로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 밑에 있을 때가 위험했지만 저번 주에 5선 위에 올려놓고 이번 주는 20주선까지 뚫었죠. 다음 주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틀어지고 월봉에서는 이렇게 5개월선 위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그에 앞서게 딱 맞게 완바닥 그리고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완바닥, 투바닥 그리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단지 이제 저번에 맞고 떨어진 매물대들이 좀 있어요. 차트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쭉 당겨놓고 보는 건데 이쪽에 좀 강력한 매물대들이 있죠. 이렇게 이 친구들 맞고 자꾸 떨어지는 건데
꼬리 달고 떨어지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그래도 5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 주면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이메올 때를 다 잡아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거리량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100만 주 터졌어요. 만약에 아침 9시 10시도 안 돼가지고 100만 주 이상 터졌다 그러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121선이라고 해서 이 빨간 선이 이게 121선인데 굉장히 오래된 장기동 평균선이죠. 5일선이나 11선에 비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120선 위에서 출발하면 추세가 굉장히 좋고 만약에 밀린다고 해도 5일선과 21선 사이 이것저에서 분할로 매수해주면 월봉에서 위치가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점에서 분할 매수가 되고 자 일봉에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어서 HLB 그룹주들 살펴볼 때 수마전하고 HLB 이 대한증권 항상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이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이 좋은 뉴스도 있었고 또 바이넥스도 역시 매물대 돌파를 하기 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상황하고 매일 살펴보는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두 종목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시장 다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이끌어주는 시장이었죠. 자, 시간별 숫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도 매도를 했고 특히 금융투자 매도세가 거뒀어요. 자, 연기금이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장막판에 매도세를 안 들어와서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오늘은 웬일로 끝까지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연기금이 이렇게 좀만 매수해줘도 개인들하고 같이 힘입어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데 꾸준히 좀 매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면 이렇게 외국인하고 개인이 거의 이끌어줬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지수가 지금 상승 탄력을 잘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그만 매수세에도 시장이 좀 잘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먼저 지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예전에 매물대를 다 뚫어놓은 상태죠. 코스피는 코스피 차트 이제 주봉 주봉의 중요성 오늘이 금요일 주봉 마지막 날이죠. 주봉이기 때문에 봉 하나가 한 주짜리예요. 이게 빨갛게 양봉으로 떴다는 얘기는 이번 주 시가보다 오늘 금요일 종가가 높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2월 19일 날 형성된 강력한 매물대 여기를 다 돌파하면서 지금 상황 최고가 근처에 다 와가죠. 마지막 이 최고점인 3250포인트 이 근처가 매물대로 작용 확률이 높아서 이때 찍으면 하루 이틀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추세가 상승 차세에 있고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데도 있어서 이렇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개인들이 매도를 해도 기관이나 외인이 받아주게 되면 주식이 또 상승하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에 있죠. 코스닥 차트도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역시 예전에 강력한 매물대를 다 뚫어놨죠. 사실 코스닥 지수가 더 빨랐어요. 1월 29일 날 형성된 매물대인데 저번 주에 뚫어놨죠. 그럼 이번 주에는 이 위에서 올라가는 엄청나게 강력한 모습과 함께 1월 29일 날 형성된 최고점이 1007포인트인데 지금 1021포인트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지금 계속 굉장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막상 내가 보유한 종목은 잘 안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환매 성격이 있고 예전에 안 올라갔던 종목도 위주로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골고루 다 잘 올라가긴 했지만 크게 튀거나 이런 건 이제 개별 종목들이 위주였기 때문에 막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안 올라간 듯한 이런 소외받는 그런 느낌도 있는 시장입니다. 먼저 프레티지 바이오 파마를 보면 오늘 굉장히 강했죠. 18%대 갔다가 이제 종가가 4%대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아예 갭을 띄워서 출발했어요. 이게 프레티지 바이오 파마 관련 기사를 보면 이렇게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기사가 있죠. 스푸트니크 V는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감염병 미생물학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이죠. 휴먼스 글로벌이 주관하는 생산계약 컨소시엄의 원제 전담 공급 업체로 참여한 형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프레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 컨소시엄의 멤버로 참여한다고 밝힌 거죠. 물론 이제 멤버로 참여하긴 하지만 기술 이전 계약에 이렇게 확실히 프레티지 바이오 파마가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개발 협력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 박수현 프레티지 바이오 파마 대표가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승인받은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 및 개발 협력에 참여하게 돼 기쁜 동시에 막강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상당히 급등했죠. 저번 주에 이 캔들 하나가 참 이게 너무 이뻐 보였다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캔들로 인해서 어쨌거나 이 전향의 지표 희한하죠. 이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서 5주선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나갔기 때문에 역시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감은 잘 됐죠. 5주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고 장악해줬습니다. 저번 주, 이번 주에서 제가 5주선 위에서 주식이 있어야 추세가 상향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잘 끝났고요. 물론 오늘 이 길게 음봉이 달리긴 했지만 이 갭을 달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월요일날 이렇게 요 위에서 날아갔잖아요. 지금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면 미리 다 알면 신이랍니다. 근데 어쨌건 21선 위에서 이렇게 4월 14일 날 안차. 어제 급등, 그럼 오늘도 급등했죠. 따라서 어제랑 똑같이 이 친구가 이제 5일선이 21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죠. 조정이 들어온다면 5일선. 그리고 앞으로도 21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만약에 다음 주에 음봉으로 꼬리가 달리면 5수선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5수선이 얼마냐면 자, 이렇게 33,370원, 3만원대입니다. 그래서 3만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서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티바이퍼만 다행이죠. 예전에 고점에서 고점 대비 이 친구가 53,000원에서 거의 저점이 27,000원대 반토막 이상도 더 내놓은 친구인데 다행히 살아나셔서 투자자분들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어제 건너왔던 60분봉이에요. 60분봉이라는 얘기는 봉 하나가 1시간짜리죠. 그래서 이렇게 21선, 본봉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황금일선 21선이 있어요. 이렇게 잘 권았는데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탈하지 않죠? 어제부터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제 만약에 월요일날 떨어져도 이 21선 근처까지 왔다 찍고 돌아 나가는 게 단기적으로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21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31,000원대, 31,500원대가 되고 일봉에서 31,500원대를 거놓게 되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이나 이 사이 갭,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받을 때 갭을 메꾸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갭 메꾸는 과정에 이 21선 말고 5일선이 조정받고 떨어진 자리가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가 되죠.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다 이렇게 상승, 그러니까 이 반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5일선이 둥그렇게 산 같은 데가 있어요.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돼요. 바로 이 가격대가 31,500원대인데 오늘 출발선 자체가 여기 위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강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자리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다음 주 월요일에 지켜주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고요. 그래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5일선이나 21선을 잘 지키고 돌아 나가주면 추세를 우상향으로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표고요. 어쨌거나 5일선을 뚫어놨다는 게 좋고 이제 안착만 잘 해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을 수 있는데 오늘의 고점은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이 5개월선이 5주선이 최초에 생긴 변곡점이죠. 변곡점이자 3월 19일 날 형성된 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맞고 떨어졌는데 이런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은 이 사실은 이슈보다는 수급의 좌우하기 때문에 이 전고점만 근처만 가면 누군가 팔려는 또 이런 시도들이 있죠. 여기서 하신 분들이 여기서 물타기했으면 평단가가 또 이런데 맞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해서 운봉을 달았는데 향후 흐름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주봉에서 5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상승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이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 당연히 예전에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생산 관련해서 저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로 인해서 이 친구가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날, 이렇게, 자, 27%, 다음날 거의 17%까지 간 큰 상승이 있다가 조금 안 좋은 악재와 함께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안 좋은 악재 때문에 무너졌던 부분을 대부분 다 거의 지금 다 회복해 주었죠. 자, 상당히 좋은 모습 속으로 다 회복해 주었는데, 역시 아무리 좋은 이슈와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좋긴 하지만, 역시 매물대에 대한 수급,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가장 좋은 건 일단은 월봉 5개월선 위에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 강력하게 형성된 16년도 8월달 이때에 대한 이 매물대는 다 소화가 끝난 거고 엄청난 악재도 꼬리 달고 올라와서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역시 월봉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되고 살아나기 위해선
월봉 5개월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 월봉 5개월선 아래에 있으면 5개월선 뚫기가 굉장히 힘든데 5개월선 위에 있으면 추세를 앞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5주선 위에만 있으면 제가 좋다고 그랬는데 위에 있는 정도가 20주선까지 뚫어졌죠. 자, 이번 주 종가상 상황은 이렇게 매물대 근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5주선이라는 게 파랗게 녹색으로 그려놓은 이 선인데 요 공간에 매물대가 아주 강력하게 있는데 지금 이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여기 다 소화하고 나갈 거야. 물론 다음 주에 5호선까지 한번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20주선까지 다 뚫어놨죠. 일봉에서도 21선이 꽤 중요하지만 주봉에서도 20주선이 꽤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20주선, 좀 굵게 그려드린 이 선이 와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살짝 밀려도 20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 소화 과정만 끝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식이 잘 타고 올라갈 때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꼬리가 5일선 딱 찍고 돌아 나가면서 비록 음봉이긴 해도 잘 지켜줬죠. 5일선이 장기동 평균을 다 뚫었어요. 61선, 120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도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요. 이쪽에 있는 자 예전에 25,000원만 가면 3만원대 가고 25,000원대만 가면 3만원대 가고 이렇게 박스권에 있던 물량들을 한 방에는 다 소화해내지 못해도 계단식으로 하루 양봉, 하루 음봉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물량이 깨끗하게 다 끝나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한번 슈팅을 하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5일선이 툭 꺾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둥그스럽게 툭툭 꺾인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가 첫 번째로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어요. 항상 한 번은 저항선이 생기고 꼬리 맞고 떨어지죠. 이때 가격이 33,000원대. 자, 다시 보면 33,000원, 4,000원대이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하면 33,4천원대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자리만 가도 20 몇 프로 되죠. 그래서 여기 맞고 꼬리 떨어지고 다시 꼬리 맞고 꼬리 떨어지고 하면서 자, 추세만 잘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5일선에 추세만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 5주선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바이넥스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주선까지 위에 있고 매물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소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 소화 과정 완벽하게 끝나면 바이넥스는 추가로 좋아 보여요. 한번 슈팅 나온 예전 고점이 38,000원이니까 이때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38,000원대 이상 날아가려면 38,000원대를 뚫고 다시 안착해주는 즉 주식은 더 올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저항선을 뚫고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38,000원 뚫고 안착을 하면 바이넥스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리가 됩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그리고 SK바이오 사이언스 하이브까지입니다. 이 피플바이오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지킬 자리들은 잘 지켜졌는데 이 피플바이오는 그나마 좀 안정감이 약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박셀바이오는 물론 이제 크게 무너진 건 아니지만 추세가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틀지 못해서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요즘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하고 백신 생산 관련해서 좀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급변동이 심하죠. 이에 관련해서 이제 SK바이오 사이언스도 이제 의약품 제약주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크게 움직이는데 이 SK바이오 사이언스라고 자 하이브 보호예수 풀린다는 이슈와 함께 뭐 떨어졌다가 다시 뭐 유상증자 어디 참여한다고 또 올라갔다가 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너무 복잡하게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러면 머리가 속된 말로 굉장히 아프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제가 물론 오래 하진 않았지만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손절 라인 깨면 손절, 안 깨면 익절, 뭐 들고 가고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으면 들고 가고 아니면 본인만의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한데 주식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면 갑자기 막 재무제표 살펴보고 공부하고 이 회사가 뭔 일을 하고 유상증자는 도대체 또 어떻게 되는 거며 보호예수가 풀린다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했을 때 그 보호예수 풀리는 당사자들한테 가가지고 니들 보호예수 풀린다는데 팔 거야? 물어보기 전엔 모르죠.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면 내비두는 거고 깨면은 당연히 손절하는 거고 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굳이 매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로 했으면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고, 이렇게 자기만의 원칙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루하루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플바이오를 보면 일단 지켜줄 자리 잘 지켜줬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주봉, 이제 주봉을 먼저 봐야 되겠죠. 5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결정이 되는데, 5주선의 가격이 42,890원이에요. 그래서 43,000원대 위에 있는 게 엄청 중요한데 43,000원 뒤에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5주선을 딛고 이렇게 박스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부터 좀 추세 좀 유지하면 안 될까, 우상향으로. 자, 이렇게 하는 말하는 뜻을 보여주는 이 중요한 한 주였는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다음 주에 꼭 급등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추세를 틀을 확률이 굉장히 있는 거죠. 우선이 올려놨다는 얘기는. 자, 월봉에서는 당연히 깨지 않아야 될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추세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저번 주 내내 말씀드렸죠.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지지선이 하나 있다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주식이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3월 12일 날 저점이 형성된 이후로 이 자리 밑으로 웬만하면 안 떨어지고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이야기는 이 주식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황금일선 21선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추세를 틀을 확률이 조금 있어요. 60분봉에서 20분 밑에 있네요. 어쨌거나 일봉에서 일단 오늘의 이렇게 나쁘지 않고요. 또한 주봉에서 20주, 25주선이 잘 붙어 있다는 거, 이 상황이 조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만약에 급등한다면 또 뉴스 나오겠죠. 뭐 치매가 어떻게 있고 뭐가 어떻게 있고. 근데 그 전에 벌써 주식은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준다거나 추세의 전환이 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떠서 올라갈 때 벌써 방 떠서 올라가서 쫓아가자면 늦죠. 그 전에 벌써 추세를 틀어놓고 턴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놓고 빵 때리면서 강한 뉴스가 나옵니다. 두고두고 좀 아쉬운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가 있는데, 자, 이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이렇게 이 상한가를 시현했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중요하게 뚫어줄 60개선까지 뚫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저번 주 2주 전에 5주선을 회복하려는 긴 꼬리가 달렸죠, 이렇게. 자, 긴 꼬리가 달렸고, 아이고, 이게 긴 꼬리가 달렸고, 저번 주에 완벽하게 5주선을 회복해주는, 즉 추세를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딱 보여줬죠. 우리 추세 틀었어, 이제 올라갈 거야, 이래놓고 빵 상한가를 갔죠. 자, 이때 뉴스 떴죠. 이때 이 대목에 뉴스가 딱 떴죠. 뭐라고 떴냐면 중국의 산하정책 제한이 풀릴 것이다. 뉴스 때문에 날아갔는데, 뉴스 때문에 날아가기 전에 추세를 잘 유지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뻘쭘하게 아가본 컴퍼니 죄송한데요. 그렇듯이 일단 주봉의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빵 때릴 때 그때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것도 월봉이나 주봉에서 추세가 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일봉에서 이렇게 눌림목에 사야죠.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피플바이오도 좋은 위치에 와 있고요. 자, 박셀바이오를 보면 조금 박셀바이오는 피플바이오랑 틀려요. 물론 예전에 저점을 심하게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자 2월달에 저점과 3월달에 저점인 92,900원대입니다. 즉 10만원대가 깨지면 안 되는데 아직 깨지진 않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10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바뀌게 되면 헛과창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져요.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올려놓는 게 엄청 중요했는데, 박셀바이오 오늘 종가를 보면 이렇게 올려놓지 못했죠. 그러면서 추세가 뚜렷이 지금 우하향으로 4주째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위험한 신호죠.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주식은 절대 이 상황에서 뉴스를 자꾸 붙이면 안 돼요. 어떻게 박수를 끼니 어떻게 있고 뭐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될 건데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하향하고 있는 거죠. 4주째. 자, 이 하향하는 추세가 멈춰야 되는데, 우하향한 추세가 멈추려면 반드시 5주선 회복이 필요해요. 따라서 다음 주에 만약에 월요일부터 출발해서 잘 멈춰줘서 옆으로 가면서 5주선을 회복해주면 이제 추세가 자 살아나는구나 하고 그때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추세가 우하향으로 계속 무너질 땐 섣불리 들어가면 큰 위험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천만 다행인 거는 일봉에서 아직 이탈해야 될 자리 이탈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한번 형성된 적이 있는데 4월 7일 날 저점인 이 10만 400원대예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400원에서 9만 원대
만원대에서 10만원대에서 만원대로 호가창이 떨어지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한데 다행히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하고 박셀바이오의 투자 매매 동향을 보면 뭐 하루하루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외국인 개인이 샀고요. 기관이 좀 팔았고 연기금이 열심히 팔고 있네요. 자, 피플바이오를 봐도 역시 외국인만 조금 샀고 기관 투자인데 외국인이 좀 사서 그렇든 어쨌든 간에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는 게 피플바이오고 박셀바이오는 아직은 추세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심을 갖고 대응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추세가 이렇게 잘 올라갈 때는 크게 뭐 심하게 이제 대응하거나 손절나 있는 거 생각 안 하지만 이런 쪽에서 주봉에서 추세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하루하루 조심해야 되고요. 언제는 급락하거나 물론 급등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맞는 대응을 항상 하고서 주식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월봉이나 주봉이라도 기준 잡을 만한 딱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끝난 캔들 모양 자체가 조금 이쁘게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달린 힘의 균형, 매수세가 균형이 잡힌 어느 정도 십자도지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모양이 잡혔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쁜 양봉이 하나 떴는데 어제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녹색선이 5일선이에요.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 5일선을 회복해 주는 게 좀 좋았지만 역시 5일선을 회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제가 이 11선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주식이 요렇게 4월 8일날 상승을 하고 4월 9일날 상승하고 4월 10일날 꼬리가 달리면서 저점을 지켜준 자리가 있어요. 누군가 꼬리 달고 지켜줬다는 얘기죠. 개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밀리더라도 이 자리 밑으로 이제 밀리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에 월요일날 떨어진다면 이때 저가의 가격이 12만 7,500원인데 지금 13만 2천원이죠. 즉 12만 7,500원만 잘 지켜주면 이 지금 거는 선을 타고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많이도 떨어졌어요. 상장에서 고점이 18만 4천원, 19만 원대였는데 11만이 거의 4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45% 이제 반등하는 건데 반등하고 다시 조정받을 때 추가로 깨지 않을 장이 깨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날 이 4월 10일의 저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이 가격대는 이 보라색으로 보는 10일선이 돼요. 즉 1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일 동안의 평균가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지만 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분봉을 보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자, 60분봉을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저 노란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상장에서도 노란선이 60분봉상 21선, 봉 하나가 1시간짜리죠. 자, 계속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4월 8일 날 땅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깨면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잘 유지하고 있다가 이날 갭과 함께 그냥 깨버렸어요. 4월 15일 날. 근데 추가로 밀리지 않고 옆으로 가면서 다시 21선에 올려놓고 오늘 마무리 이건 최소했지만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일봉에서 이 저점 그러니까 12만 7,500원대 여기를 무조건 이탈하지 않아야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예전 저점 근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가 대한 대응은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이게 다 지금까지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본인 포지션에 대한 맞는 이 대응이 필요해요. 개인을 제한 많은 이 수급들이 좋아졌죠. 연기금, 뭐 사업펀드, 금융투자, 투신기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상황 괜찮고요. 월요일날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아 저렇게 개인 기관 외인 샀으니까 기관 외인 샀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분들 보면 아니 기관 외인이 자꾸 사는데 왜 떨어져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저 하루하루 갖다 모르고 무조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의 저점 오늘 저점이 얼마였냐면 128,500원이에요. 즉 아까 말씀드린 127,000원 근처죠. 오늘의 저점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잘 유지돼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밌는 친구 하이브입니다. 빅히트죠? 하이브로 설명을 변경했는데, 자, 주봉의 추세를 잘 유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의 마감이 잘 됐나 봐야 되는데, 5주선 위에 잘 올려놨죠? 이렇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기 추세의 상승과 하락은 항상 5주선이에요. 자, 요렇게 12월 달에 5주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우리 하락할 거야. 자,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 또 2월 20일 깨면서 하락. 근데 이번 주에 깰 듯 했지만 잘 올려놨죠.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순간 밀렸지만 주봉 금요일 마지막 날 딱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앞으로도 5주선 밑에서만 있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에 대한 이 경계심을 갖고 항상 잘 보시면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살짝 운봉 하나 그렸다 하더라도 5일선이 잘 있죠? 이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 녹색 선이 이렇게 산 같은 데가 생긴 데가 있어요. 이때가 2월 10일, 9일 이렇게 생긴 건데 중요한 매물대이자 지지선이 돼요. 이 가격이 뚫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설사 떨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돌려놔야 되는데 이 친구 하루 떨어지고 다음날 바로 돌려놨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잘 올려놓았고 5일선이 이쁘게 안착했기 때문에 앞으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요. 조금 길게는 주봉에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하이브는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기관이 좀 팔고 외국인과 개인이 샀고요. 은행 뭐 수급적인 문제는 조금은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준 이런 이 하이브가 되겠습니다.